오늘 리뷰한 논문은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재밌는 논문입니다. 제목은 Style Clip, Text-Driven Manipulation of Style and Imagery입니다. 이 논문은 텍스트 명령어를 이용해 이미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한 장의 입력 이미지와 하나의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입력 이미지를 텍스트 프롬프트의 시멘틱한 정보에 맞게 변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모호크 헤어스타일은 흔히 말하는 모이칸 헤어컷을 의미하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모이칸 머리를 했을 때 어떨지 가상으로 이미지를 편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방법이 많이 제한되었지만 기존에 제한되었던 방법들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텍스트 한 줄만으로 이미지를 쉽게 변경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나오자마자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본 논문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경이 되는 논문인 스타일겐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스타일겐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해내기에 적합한 효율적인 아키텍처인데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겐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랜덤하게 가우시안이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링하고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겐 네트워크에 넣음으로써 이와 같이 이미지 도메인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일겐은 단순히 가우시안 분포와 같은 고정된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와 같이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이걸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타일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시멘틱 피처의 디스인탱글먼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인탱글먼트는 각각의 특징들이 서로 얽혀있지 않고 적절히 풀려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특징에 대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일겐을 활용하면 에디팅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소스 A 이미지에 이 소스 B의 콜스 그레인드한 스타일을 입히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 얼굴에 대해서 콜스 스타일이란 얼굴의 포즈나 헤어스타일, 그리고 얼굴의 형태와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스타일겐의 레이턴트 벡터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리됩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턴트는 콜스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는 위쪽에 있는 레이턴트는 출력으로 나오는 이미지에서 큰 크기의 패치 단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레이턴트는 상대적으로 색상과 같이 세밀한 특징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인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바로 이러한 스타일겐의 디스인탱글먼트라는 특징 덕분에 우리는 특정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멘틱한 정보 위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다양한 연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테크닉은 흔히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코딩 스텝인데요. 인코딩 스텝은 주어진 이미지 X로부터 그와 매칭되는 적절한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레이턴트 벡터 W를 생성자에 넣었을 때 다시 이러한 인풋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W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이어서 매니플레이션 스텝입니다. 이와 같이 W 벡터를 찾은 뒤에 이러한 W 벡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시멘틱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코딩 스텝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이미지 X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인코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그레디언 디센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턴트 벡터 W는 겐 네트워크에 포워딩 됨으로써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X 사이에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렇게 계산된 시밀러리티 로스를 이용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하고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또한 시밀러리티를 구할 때는 퍼셉추얼 로스의 개념으로 VGG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많은 논문들에서 이러한 퍼셉추얼 로스를 사용할 때 보다 나은 레이턴트 벡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레디언 디센트 스텝은 레이턴트 벡터를 수백 번 정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특정한 이미지 X에 가까워질 때까지 조금씩 이미지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이미지를 레이턴트 벡터로 인코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인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겁니다. 레이턴트 벡터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아주 많은 양의 레이턴트와 이미지 페어를 먼저 준비하고요.
즉 어떠한 레이턴트 벡터를 넣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각각 쌍으로 묶어서 데이터셋을 만든 뒤에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인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이러한 인코더 네트워크는 학습에 있어서 몇 시간에서 몇십 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을 요구하지만 한번 학습이 된 이후에는 특정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레이턴트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코딩하는지 알았는데요. 이제 이어서 그렇게 인코딩된 레이턴트 벡터를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조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말 그대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까지 서서히 이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시로 왼쪽에 있는 레이턴트 A와 오른쪽에 있는 레이턴트 B 사이에서 서서히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면 바로 이러한 두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는 듯한 몰핑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라운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페이스 겐에서 제한된 방법이고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먼저 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특정한 어트리뷰트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는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겁니다.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한 이후에 그러한 두 개의 어트리뷰트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다이렉션 벡터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방향 벡터를 찾은 뒤에 우리는 이러한 방향 벡터를 따라서 주어진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여 정해진 어트리뷰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러한 바운더리를 따라 이동하면 이와 같이 특정 이미지를 남자 혹은 여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등장한 굉장히 파워풀한 모델인 클립도 설명하겠습니다. 클립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조인틀리 학습시킨 네트워크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특정한 이미지 혹은 텍스트를 사실상 같은 스페이스에 인코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립은 실제로 매우 큰 크기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러한 두 인코더를 학습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클립은 특정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 그 시밀러리티를 구하기 위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이미지와 어떠한 텍스트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얼마나 유사한 시멘틱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어떠한 이미지와 어떠한 텍스트가 유사한 시멘틱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이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클립을 이용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스타일 클립입니다. 한번 스타일 클립의 메인 아이디어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클립은 쉽게 말하면 스타일 겐과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를 같이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떠한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러한 텍스트에 맞게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일 겐의 인코딩 과정에 바로 클립 로스를 추가해서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 클립은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업데이트하는데요. 바로 레이턴트 벡터 W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의 시멘틱 인베딩 값이 우리가 미리 설정한 특정한 텍스트와 유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레이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텍스트 프롬프트로 화장이 없는 상태, without makeup이라고 했을 때 원래 화장이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이와 같이 화장이 사라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without makeup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인베딩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레이턴트 벡터가 옵티마이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스타일 클립은 총 3가지 메서드를 제안하는데요. 먼저 옵티미제이션 메서드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레이턴트 벡터를 직접 그레디언 디센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레이턴트 매퍼 또한 제안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인코더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코더 네트워크는 몇 시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학습이 되고 나면 특정한 이미지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곧바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저자는 적절한 글로벌 다이렉션을 찾기 위한 방법 또한 제안합니다. 글로벌 다이렉션은 어떤 레이턴트 벡터든 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인터페이스 겐에서 나왔던 다이렉션 벡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레이턴트 옵티미제이션인데요. 이 메서드는 말씀드렸듯이 그레디언 디센트를 이용해서 특정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은 여기 보이는 식과 같은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인베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2가지 텀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왼쪽에 보이는 클립 로스입니다.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해서 특정한 인풋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를 갖도록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넣은
특정한 텍스트 프롬프트와 유사한 시멘틱 정보를 갖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본 논문에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200번 이상의 이터레이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저자들은 일종의 인코더 네트워크인 매퍼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레이턴트 매퍼 네트워크는 총 3가지 개별 네트워크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각각 콜스, 미들, 파인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즉 특정한 이미지에 대한 콜스, 미들, 파인 스타일을 각각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인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은 학습 과정에서 몇 시간에서 몇십 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한번 학습이 되고 나면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 결과를 한 번의 포월드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글로벌 다이렉션도 제안하는데요. 글로벌 다이렉션은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력이 들어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풋 어그노스틱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예를 들어 저자가 제안하는 글로벌 다이렉션 메서드를 이용하면 먼저 메이크업, 하이톱, 페이드와 같은 다양한 특징에 대한 글로벌 다이렉션을 하나씩 찾은 뒤에 이제 특정한 이미지 S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그러한 S에 대해서 이 방향대로 이동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원하는 어트리뷰트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들을 미리 많이 찾아 놓기만 하면 나중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도 곧바로 그러한 방향대로 이동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변경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스타일 클립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저장소는 제가 튜토리얼 목적으로 만든 저장소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스타일 클립을 이용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이미지를 특정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 시멘틱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소스 이미지는 A Really Sad Face 라는 명령을 통해 이와 같이 굉장히 슬픈 얼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약 150번 정도의 스텝을 이용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를 서서히 오른쪽 이미지로 조금씩 업데이트한 결과고요. 이와 같이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는 몰핑 애니메이션 또한 본 실습의 결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코드를 함께 확인해 볼게요. 또한 본 강좌의 PDF 파일은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레이턴트 옵티미제이션 메소드의 코드는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곧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요. 본 코드는 본 논문의 저자가 직접 제공한 코드를 수정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바로 여기에서 오픈 인 콜앱 버튼을 눌러서 콜앱 환경에서 전체 코드를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 가장 먼저 클립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겁니다. 클립은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고요. 특정한 이미지와 특정한 문장이 서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 시밀러리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한번 코드를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러한 클립 라이브러리의 설치 과정은 수분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한 번 더 실행하셔서 이와 같이 모든 requirement가 다 만족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 모델을 로드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타일겐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기본 메서드로 스타일겐 버전 2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 가중치 파일이 모두 다운로드 완료되었으면 이와 같이 생성자 모델을 초기화합니다. 이제 클립 로스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클립 로스는 하나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그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레이턴트 옵티미제이션 메서드를 확인해 볼 겁니다. 레이턴트 옵티미제이션은 클립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즉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업데이트하되 그러한 레이턴트 벡터인 W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그 임베딩이 특정한 텍스트 프롬프트와 시밀러리티가 즉 유사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실습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랜덤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 때는 특정한 이미지에서부터 인코딩을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랜덤 샘플링을 이용해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min 레이턴트는 말 그대로 평균치의 값을 갖고 있는 레이턴트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트룬케이션 트릭을 이용해서 보다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트룬케이션이란 특정한 레이턴트 벡터가
이러한 평균 레이턴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레이턴트를 잘라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트릭인데요. 약 0.7 정도의 값을 넣었을 때 굉장히 그럴싸한 랜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저는 이와 같은 랜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 모델은 1024 곱하기 1024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비와 높이를 2배씩 줄여서 화면에 간단히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스타일 클립의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는 이와 같이 옵티미제이션 메서드라고 했죠. 왼쪽에 보이는 클립 로스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동시에 특정한 텍스트 프롬프트와 생성된 이미지가 유사한 시밀러리티를 갖도록 같이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방금 만든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얼그먼트 두 가지는 디스크립션과 L2 람다입니다. 이때 디스크립션은 텍스트 프롬프트고요. 이 L2 람다는 위쪽에 보이는 식에서의 가중치 파라미터입니다. 즉 이 L2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본 이미지와 유사해지려는 힘이 강해지고요. L2 람다 값이 작다면 특정한 텍스트 프롬프트와 높은 시밀러리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체 옵티미제이션 코드를 실행한 뒤에 이제 실행시켜 놓고 몇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일 클립은 러닝 레이트 어저스트먼트 펑션을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러닝 레이트를 각 스텝마다 적절히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고정된 특정한 러닝 레이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를 적절히 조정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보다 매끄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입력한 디스크립션은 먼저 토큰화된 이후에 실제 클립 인코더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덤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각의 스텝마다 여기 보이는 코드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데요. 먼저 러닝 레이트를 조정한 뒤에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미지와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가 유사한 시밀러리티를 갖도록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초기 레이턴트 벡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도록 레이턴트 벡터를 제한하는 로스 또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로스만 이용해서 현재 본 코드에서는 레이턴트 벡터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백프로포게이션 한 뒤에 그레디언츠를 구해서 그렇게 구한 그레디언츠로 여기 보이는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옵티미제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구글 콜앱 환경에서 약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슬픈 표정을 짓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을지 확인해 볼게요. 자,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성공적으로 조금 슬픈 표정을 짓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레이턴트 벡터가 업데이트되어 그 이미지 또한 우리가 의도한 바로 적절히 조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가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몰핑 비디오 또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총 150번의 스텝을 반복했기 때문에 150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생성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